사기꾼들은 친절한 척, 피해자 행세하는 척, 순진한 척 하는 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별의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기꾼들이 참 많죠. 정치인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영부인이라고 사기꾼이 아닌 게 아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는 사기꾼들이 도처에서 출몰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명인사와 사진 찍고 자랑질하는 놈들은 거의 다 사기꾼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 중에 뭐 국회의원하고 사진 찍고 뭐 유권참모총장하고 사진 찍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하고 사진 찍고 그런 사진들을 계속 찍어대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걸 계속 외부에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걸로 포장해서 내보이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 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했지만 다시 이렇게 세웠다.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중국에 넘어가서 물건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 대신에 나 돈 못 준다. 하지만 나와 거래하자.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내겠다. 라고 무모하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인정해줘서 다시 이렇게 세웠다. 이런 신화와 같은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그 사람의 이제 살아왔던 인생을 까보면 직원들 월급 안 주고요. 뭐 양아치짓 하고 물건 강매시키고 미친 듯이 쓰레기 같은 짓거리에서 다시 살아남아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걸,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자신은 해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쓰레기인 거죠. 인성은 쓰레기인 거고 참 저렇게 악랄하게 해서 사업을 다시 이렇게 낸 건 보통의 모습이 아님을 또 느끼게 하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기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방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 소시오패스 사기꾼들 많습니다. 근데 돈에 눈이 달려서 자신의 주인을 찾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금리가 5%만 돼도 금세 돈이 불어나서 원금의 2배가 되는 게 금방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금방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자산을 늘려가는 게 재미이고 즐거움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통장 잔고에 돈 늘어나는 걸 보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다고. 밥을 굶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돈이 자신의 인생줄이고 목숨줄이기 때문인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돈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삶이 탄탄해지는 건 당연하죠. 이 금융노예 600만 명이 금융권들에게 평생의 황금알을 낳아주는 고위의 역할을 하죠. 그들은 거의 노예를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 600만 명 중에 300만 명은 DSR이 70%라고 합니다. 벌어들인 소득의 70%를 원리금 갚는데 쓰는 이들이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투잡, 쓰리잡, 일을 더 할 수밖에 없고 부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죠. 그들은 저 아래로 지하에 몰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을 볼 때는 강남에 있는,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에서 그럴싸하게 슈트 입고 정장 차림에 출근하고 멋있어 보이죠. 외차 끌고 다니고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현실은요, 지갑에 돈이 없어요. 매달 마이너스가 터져 나오고 돈을 메꿔야 되는데 전전긍긍한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현실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비록 반지하에 살아도 돈을 빌리지 않고 살면 자신의 소득 범위 안에서 조정해 나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고 5년이, 10년이, 20년이, 30년이 지나면 그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또 조금 더 괜찮은 여건의 주거 환경에 살면서 자신의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젊었을 때 실패를 하고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았다 하더라도 50세, 60세, 70세 그 이후에도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고 한 방을 바라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노예 신세로, 쫓기는 신세로 사기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뭐 유명한 사람인 것처럼, 능력자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자랑질하고 사기짓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애썼지만 어느 시점에 한순간에 뒤통쳐서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기꾼들이 기소가 90% 이상이 기소도 안 되고, 기소가 되어도 뭐 피해 금액을 조금 이렇게 뭐 공탁금으로 내놓고 대부분 다
집행유예로 빠져나오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이제 그런 이들에게 함부로 당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뿌리 내리고 자기 일에서 이제 의미를 성과를 만들어내고 천천히 오래오래 갈 수 있는 터전을 갖추는 이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 버는 일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입니다. 뭐 돈 버는데 재미있고 신나게 번다고 하면 뭐 돈을 버는 일이야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주는 일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건 내가 돈을 지급하고 누리고 노는 일이 되는 거죠. 정말로 땀 흘리고 고생하는 돈 버는 일이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자가 8%, 10%, 12% 이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자가 4%, 5%만 돼도 원금을 저축만 예적금만 넣어서도 돈을 금세 불린다라고 하죠. 근데 8%, 12%의 이자를 내는 사람들은요 미치는 겁니다. 감당 못합니다. 사채업자들에게 거의 당하는 빚쟁이 신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하나 취득한다라는 건 평생을 갖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땅을 산다, 집을 산다, 주식을 산다. 이건 내가 사서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갖춘다고 하면 그걸 쉽게 판단할 수 없겠죠.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아마 사드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의미나 가치는 엄청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고요. 그래야 돈이 내가 그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돈은 눈이 달려 있어서 주인을 찾아간다라고 하죠.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게 나에게서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월세를 받는 것, 주식 투자해서 배당 수익을 받는 것, 채권 투자하는 것, 아니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 강의를 하는 것, 사무직 일을 하는 것, 영업직 일을 하는 것, 뭐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한 일들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뭐가 됐건 간에 숭고하다라는 것. 하지만 사람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쳐서 이용해서 버는 돈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사회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기꾼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그들이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것. 청담동 부자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집행유예로 아니면 형량을 줄여서 감형 받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생업에서 성과를 내고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이가 정말 안정적으로 삶을 잘 유지해 나가는 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